50번입니다. 5-36에서 세 상자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 한 상자는 마찰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도르래를 통해서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조건을 보면 각각의 뭐가 주어졌냐면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지 상태로부터 움직이기 시작됐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알짜 힘이 작용했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1번 A는 B하고 C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라는 거고요. B는 A가 0.25초 동안 얼마나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에 대해서 먼저 A 물체에 걸린 장력이 T1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T1만 작용하겠죠. 어차피 중력과 수직항력은 상쇄되니까 얘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B에 작용하는 물체 B에 작용하는 힘은 보면 일단은 장력 T1이 위쪽으로 하나 작용하겠다. 그죠? 그리고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뭐요? MBG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장력 T2겠죠. T2,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T2에 의해서 얘는 움직일 것이고요. 낙하할 거예요. 그리고 C라는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T2가 작용할 거고 아래쪽으로 바로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 다 똑같은 가속도의 크기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T1 파란색으로 써보면 T1에 의해서 MA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고요. T2 플러스 MBG 빼기 T1에 의해서 MBA라는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MCG-T2에 의해서 가속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식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T1 없어지고요. T2가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현해보면 이 색을 다 더하면 좌변에는 바로 MB 플러스 MCG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MA 플러스 MB 플러스 MCA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떨어지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가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MA 플러스 MB 플러스 MC분의 MB 플러스 MC의 중력가속도 G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바로 뭐를 구하는 거예요? T2를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T2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T2는 바로 MC에서 G 빼기 A를 구하라는 거네.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 A를 구해볼까요? 보라색으로. 얘 구하면 세 개를 다 더해야 돼요. 더해주면 30, 30, 70이 되겠네. 70분의 MB, MC를 더해주면 40이 되겠네. 곱하기 9.8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4 곱하기 9.8 나누기 7이 되니까 얘는 5.6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A에서 뭘 구하는 거야? 결국에 장력의 크기 T2 구하는 거잖아요. T2니까 MC 즉 10 곱하기 G 빼기 A네. 즉 9.8 빼기 5.6 얘를 곱하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10 곱하면 되니까 결국에 98에서 56 빼라는 거야겠네. 그지? 그러면 42 뉴턴이 되겠네요. T2가. 그럼 이제 B.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가속도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즉 AT가 5.6이래. 그러면 속도 T초의 속도는 초기 속도 플러스 5.6T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초기 속도가 0이니까 5.6T가 될 것이고 따라서 위치는 뭐가 됩니까? 초기 위치에서 얼마만큼 더 갔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얘를 적분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2, 2는 4, 2, 8에 16, 얘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얼마만큼 A가 운동했어요? 몇 초? 0.25초 동안. 그러니까 2.8 곱하기 0.25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2.8 곱하기 0.25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 몇 미터 움직였습니까? A는 그렇죠, 0.18 미터를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에뚜드 장치 51번 문제인데, 일단 도르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마찰이 없는 도르래죠. 그랬을 경우에 각각의 질량 주어졌을 때 토막들의 가속도의 크기와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물체 1에 걸리는 중력은 m1g일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장력의 크기가 걸릴 거예요. 그죠? 얘 t이고요. m2는 마찬가지로 m2g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경우니까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뭡니까? t-m1g는 m1a라는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m2g 빼기 t는 m2a라는 가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m2 빼기 m1g는 m1 플러스 m2a가 될 것이니까, 따라서 a 어떻게 풀면 됩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g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은 4.1kg이 될 것이고, 2.8에서 1.3 빼주면 1.5kg가 되겠네요. kg 곱하기 9.8,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15 곱하기 9.8 나누기 4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게 계산해 주면 3.59가 되겠네요. 3.59 미터 퍼 세컨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장력의 크기는,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죠. t는 어떻게 돼요? m1으로 묶어주면 g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m1은 뭡니까? 1.3 곱하기 9.8 더하기 3.59, 얘를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풀어주면 3.59에다가 9.8을 더해주고 여기다가 1.3을 곱해주니까 몇 뉴턴? 17.4 뉴턴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장력의 크기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53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C하고 D의 물체의 질량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각각 1m에 늘어나지 않는 줄 B와 A에 매달려 있다. 줄 A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줄 A의 균일한 밀도는 0.20 km/m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줄이 1m라고 했으니까 줄 A에 대한 A의 질량은 뭐겠어요? 0.2kg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계의 위 방향으로 0.5m/s의 제곱의 가속도가 주어졌을 경우에 A에서의 장력과 A의 중점에서의 걸리는 장력과 B의 중점에서의 걸리는 장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C에 걸리는 알짜임을 한번 볼까요? 물체 C에 걸리는 알짜임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T1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B의 중점에서의 장력을 T1이라고 보겠습니까? T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중력이 걸리니까 CG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A의 위쪽 방향에서 A가 C를 잡아당기는 장력, 걔를 T2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A라는 물체입니다. A가 이번에는 줄인데
얘가 지금 질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량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에 걸리는 장력은 다르겠죠. 그러면은 위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T2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에 걸리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A, G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D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있겠죠. 걔는 T3가 되겠죠. 그 장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체 D겠죠. 물체 D는 일단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걸리죠. DG. 그리고 위 방향으로 얼마? T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거의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란색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이 나요? 위쪽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T1 빼기 CG 플러스 T2가 CA라는 가속도를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T2 마이너스 AG 플러스 T3가 뭐가 됩니까? AA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T 마이너스 DG가 DA라는 가속도를 갖겠죠.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얘를 더해주면, 두 식을 더해주면 T2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T3죠. 미안합니다. T3니까 T3가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래서 보라색으로 정리해 보면 뭐만 남죠? T1을 구할 수가 있겠네. T1 빼기 A DG, 그러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D의 G는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 더하기 D의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T1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T1.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B를 먼저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T1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T1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 A 플러스 C 플러스 D의 G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각각의 크기를 더해주면 A가 몇 킬로 나와요? 0.20 더하기 C는 2.9 더하기 D는 1.9에다가 9.8 플러스 가속도가 0.5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계산해 줘 보면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됩니까? 0.2 더하기 2.9 더하기 1.9는 요거가 될 것이고 5 곱하기 가로 닫고 9.8 더하기 0.5 요거 해주면 51.5 뉴턴이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B의 중점에서의 장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A를 구하면 되죠. A 중점에서의 장력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 장력을 T라고 보면 얘는 T2 빼기 T3 얘를 구하라는 거겠다. 그지? 얘를 구하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빨간색으로 풀어볼게요. T2 빼기 T3를 구하는 거니까 뭐 해주면 돼? 얘기했네요. 두 번째 식을 볼게요. 두 번째 식에서 보면 T2 빼기 T3 그러니까 T2 빼기 T3는 A로 묶으면 A-G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맞죠? 그러면은 A가 얼마입니까? A의 질량이 0.2가 되겠네. 0.2 곱하기 가속도가 0.5 미안합니다. 이거 넘기니까 이거 두 개 더 해야겠다. 그죠? 선생님이 잘못 봤네. T2 마이너스 T3는 넘어가니까 G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러면 0.5 더하기 9.8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0.2 곱하기 0.5 더하기 9.8 요거 되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 뭐가 됩니까? 2.06 뉴턴 요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5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토막이 마찰 없는 테이블 위에 놓여 서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질량이 주어졌고요. M1의
F란 오른쪽 방향으로 3.2 뉴턴이 작용을 했다. 두 토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겠어요? 접촉에 의한 힘이니까 수직항력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A를 먼저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분명히 M1에 F라는 힘의 크기로 힘을 작용하게 되면 M2가 M1에 수직항력을 작용할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M2에도 M1이 N의 크기로 수직항력을 작용하겠죠. 그럼 분명히 뭐 어떻게 되겠어?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만큼 움직이겠죠. 그러면 F-N은 M1A라는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N 역시도 M2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얘를 더해주면 결국에 A는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M1 플러스 M2분의 F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직항력이니까 A를 대입하면 M1 플러스 M2분의 M2 곱하기 F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결국에 2.3 더하기 1.2분의 M2가 얼마죠? 1.2가 되겠네요. 곱하기 3.2 뉴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뭐가 됩니까? 1.2 곱하기 3.2를 뭐로 나눠집니까? 더해주면 바로 더해줄게요. 3.5가 되겠죠. 3.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1 뉴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B입니다. 똑같은 힘인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게.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M1은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할 것이고 또 M2는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이쪽 방향으로 F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얘를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F-N은 M2A, N은 M1A니까 얘 연립하면 결국에 A는 똑같아요. M1 플러스 M2분의 F가 될 거예요. 따라서 수직항력 N은 뭐가 됩니까? M1 플러스 M2분의 M1의 F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결국에 분자만 바뀌는 거야. 분모는 뭐가 돼요? 3.5 그대로 되고요. 분자는 M1이 되니까 2.3 곱하기 3.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 계산해주면 뭐가 됩니까? 2.3만 바꿔주면 되겠네. 2.3 해주면 2.1 뉴턴이 된다는 거죠. 수직항력이 1.1 뉴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값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직항력이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그것에 따른 수직항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가속도는 분명히 두 물체 다 가속도는 똑같을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가속도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가속도는 똑같이 주는데 하나는 질량이 큰 곳에 내가 주느냐, 하나는 질량이 작은 것에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직항력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값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직항력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상으로 55번의 풀이는 마치겠습니다.